이번에는 아이돌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이돌 산업 자체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직업이잖아요. 성공하면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쓰고 놀 수 있는 욜로 생활에 가장 접합, 적합한 그런 직업이고, 대부분의 직장인의 로망인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저도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은퇴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직업은 장단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돌들을 보면은 연습생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어릴 때부터 막 준비를 해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무대에 섰는데, 갈수록 이게 무대에 쓰는 그런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연습생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어, 그 중에 하나는 아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있겠죠. 체계적으로 이제 많이 육성을 해본 그런 대기업 또는 조금 작은 그런, 어, 매니지먼트에서 그런 기술이 있어지면서 짧아지는 그것도 있겠지만, 어, 가장 큰 이유는 자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라질 수가 있냐? 가장 큰 이유가 자퇴예요. 학교를 자퇴를 시켜버리거든요. 과거에는 연습생들을 예중 예고를 다니면서 아이돌 하는 것이 되게 정석적인 케이스였는데, 현재는 아예 자퇴를 시키고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하루 종일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이돌을 상품에 비유를 하면은 이게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노래랑 춤만 추는데도 노래랑 춤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SM, JYP, YG 이렇게 3대 기획사가 있고, 지금은 하이브도 함께 할 수 있겠죠. 이런 회사가 자본력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근데 투자 대비 효율이 안 좋은 그룹도 있을 거고, 나이와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서 떨어지는 인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생이 일찍 자퇴를 하면 회사의 리스크를 줄여줘요. 예를 들면은 흔히 아이돌들 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학교 폭력이잖아요. 학교 폭력이 한번 뜨면은 인기 있던 그룹조차도 그냥 바로 쪼개져 버리고 망해 버리거든요. 아니면 멤버를 그냥 탈퇴를 시켜버리죠.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가 없죠. 또한 이게 노화로 인한 인기 저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연예인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월급만큼 몸과 외모에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해야지 되는 직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그래서 같은 나이대의 일반인들보다는 피부랑 몸매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이돌끼리는 또는 연예인들끼리는 모두가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0살과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20살과 관리를 하는 30살이 있다면 아무래도 어린 사람이 조금이라도 피부가 좋고 생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이에서 오는 생그러움과 매력 같은 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물론 30살이 주는 성숙함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연습생이 원하고 노력한다면 언제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연습생 연령이 어려짐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망한 아이돌들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 요즘은 과거랑 달리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에 데뷔를 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은 15살에 데뷔를 해서 5년 정도 활동하고 그만두게 돼요. 그럼 20살이거든요. 20살에 망해봤자 얼마나 망하겠어요. 어린 나이에 실패의 리스크를 되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20살 중반에 데뷔를 했을 경우 활동이 끝나는 나이는 20대 후반 또는 30살 후반인데, 그러니까 인생의 어떻게 보면 전부가 아이돌로 살아왔는데 망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 회복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 망한 거랑 30살이 망한 거랑 이제 40살이 망했을 때 그 되돌릴 수 있음과 없음이 차이가 크잖아요. 또한 어, 아이돌에게 투자한 비용을 다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게 정산이라고 하죠.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이돌들한테 투자한 비용을 아이돌들이 갚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너무 큰 금액이라서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안 갚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이돌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앨범 하나에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 정도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예시기 때문에 예를 들게요. 태릉 선수촌, 지금은 이제 진천 선수촌이라고 하는데, 운동하는 올림픽 준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저희 국민의 세금, 나라 돈으로 선수를 키우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은 메달을 따든 못 따든 모두가 노력은 했겠죠. 근데 메달을 따지 못하고 도중에 부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메달을 따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돈이 면제가 되고, 도중에 그만두면 그 돈을 내야 되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을 왜 했냐면, 운동선수도 평생을 메달을 보면서 운동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을 한 거죠. 메달을 따면은 평생 운동으로 노후까지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운동을 하다 메달을 못 땄거나 부상으로 도중에 그만둔다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태권도, 유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도장 차려서 뭐 관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장대 멀리 뛰기, 투포환 이런 경우에는 선수 코치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로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누가 이제 취미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런 운동선수들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돌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이 아니잖아요. 소속사 에이전트에서 그냥 도박수를 던지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이제 회사 사장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키워서 대박을 노린다는 거예요. 근데 소속사가 뭐 연습생들을 일부러 망치게 하고 대충대충 키우는 게 아니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소속사마다 수익 분배 비율이 다 다르지만 7대 3으로 잡았을 때 10억을 벌면 회사가 7억을 가져가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회사가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성공을 하면 아이돌은 당연히 정산이 돼서 갚게 되는 거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그 투자 비용에 대한 금액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당연하지 않은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 투자에 대한 비용을 다시 갚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도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어, 올림픽 선수 메달이 국위 선양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수를 키우고 지원해주고 메달에 따라서 평생 연금과 포상금,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 면제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BTS 정도면은 아이돌을 국위 선양으로 안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문화를 알리고 한국 알리고 이런 국위 선양에 있어서는 BTS가 더 많이 한 것 같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냥 아이돌이라고 다 국위 선양 이건 아니지만 뭐 빌보드 차트 뭐 10위 안에 들었다, 5위 안에 들었다 이러면은 그 정도 아이돌은 국위 선양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BTS 멤버 이름을 다 외운 외국인들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32회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6개를 땄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조차 이 6개 금메달 딴 선수들 이름을 알까요? 뭐 선수까지 바라지는 않아도 어느 종목에서 6개가 나왔는지 맞추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냥 양궁에서 땄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겠죠. 보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비용을 연습생한테 부담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 없는 투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돌 투자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리스크예요. 어떻게 보면은 BTS가 국위 선양을 했는데도 나라에서는 지원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라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 소속사 회사에서 투자를 해본 거예요. 방시혁조차도 BTS가 뜨기 전에 100억 이상의 빚을 지었겠어요, 오죽하면. 근데 그 빚을 갚고 회사까지 상장을 시켜버린 게 BTS라는 겁니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그 투자 비용을 왜 갚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그거를 연결해서 말하자면, 저는 아이돌들이 본인 자체 활용을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연습생마다 기간이 다 다르지만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3년 동안 배운 걸 활용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돌에 따라서는 7년 연습생 기간을 거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봤을 때 7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는데 노래도 춤도 못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치고 음치라고 한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랑 춤만 연습을 하는데 못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게 재능이라는 게 있죠. 뭐 7년 동안 달리기를 연습한다고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지 못한 육상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뭐 청소년기부터 육상 선수를 해도 대학교 뭐 태릉 선수촌을 거쳐도 우사인 볼트보다 느릴 수가 있죠. 그러나 7년 동안 달리기를 했는데 일반인보다 못 달리는 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는 될 수가 없어도 그건 재능 영역이니까요. 근데 그것으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여러분이 칠수를 한다면 스카이를 못 가겠어요? 그리고 뭐 삼수를 한다고 칠게요. 연습생이 3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3년 동안 여러분이 삼수를 했을 때 인서울 정도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뭐 실력파 아이돌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어이없을 정도로 좀 웃긴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진짜 당연한 거예요. 아이돌이고 배우고를 떠나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한테 실력파 축구 선수 이게 말이 돼요?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가 실력파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보디빌더한테 몸 좋은 실력파 보디빌더래요. 보디빌더는 몸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파라는 말 자체가 붙는 게 굉장히 웃긴 얘기죠. 또한 이게 아이돌이라는 게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소속사 생활을 하고 아이돌로 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살려서 돈을 못 벌고 못 갚는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망한 아이돌은 인기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돌이 왜 모든 게 유리하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려도 아이돌이 열었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찾아오겠죠. 그게 개인 아이돌이 연 식당이면은 당연히 말이 달라지겠고요. 연예인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점 같은 거. 근데 망하지가 않죠. 웬만해서. 자기가 접는 거죠. 왜냐면 망하기도 힘들어요. 본인들이 벌어둔 돈으로 그냥 계속 들이부으면은 되니까요. 장사가 안 돼도 그냥 취미로 열어놓고 그냥 하는 그런 아이돌들도 있고, 물론 수익이 되는 게 좋겠지만, 어, 망해도 리스크가 거의 없죠. 왜냐면 워낙에 벌어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잘 되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근데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뭐 인플루언서가 돼버리죠.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만 해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글 쓰고 이렇게 녹화나 뭐 편집은 따로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오래 안 걸리는데 글 쓰고 뭐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찍고 하면은 근데 이걸 아이돌이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많고 구독자도 한 번에 확 늘어나겠죠. 유튜브를 시작할 수도 있고 VJ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이돌 은퇴하고 나서 VJ 유튜브 그냥 시작만 하면은 오히려 아이돌 할 때보다 더 많이 번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돌이었으면은 뭐 인스타, 유튜브, VJ 뭐 다 하면서 그냥 모든 제 이제 얼굴 인지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아이돌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뉴진스 있잖아요. 뉴진스로 예를 들어보면 데뷔 일자가 2022년 7월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데뷔를 해야 최대한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어, 어린 나이에 데뷔를 시켰는데 보통 아이돌들 7년이 가죠. 7년 정도 하면은 아이돌 은퇴하는 게 약간 공식 같은 건데 근데 이미 미성년자인데 정산이 끝났어요. 뭐 정산이 끝났다고 이게 뭐 활동이 끝나고 뉴진스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보통 정산까지도 몇 년이 걸린대요. 왜냐면은 그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숙소비, 뭐 식비, 매니저, 뭐 트레이닝비, 뭐 이런 것 이것저것 다 하면은 진짜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래서 아이돌 데뷔를 해도 몇 년, 막 3년, 4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다 이러다가 막 3년, 4년부터 정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뭐 확 벌고 막 이러는 건데 정산이 끝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손익분기점을 넘겨버렸으니까 정산이 끝난 거겠죠. 뉴진스가 그 정산이 끝났는데 이게 22년도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기준인지 아니면은 뭐 언제까지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뉴진스 그룹이 261억을 정산을 받았대요. 근데 이거를 7대 3으로 아까 대충 얘기를 했죠. 이렇게 나누면은 261 나누기 3은 87이거든요. 그러니까 87 곱하기 7. 그러면은 소속사가 609억을 번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가져갔고
261억을 멤버 수로 나누면은 인당 52억이거든요. 데뷔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도 안 됐는데 52억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직들도 이렇게 단기간에 벌 수 있는 전문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의사만 해도 뭐 남자로 그러니까 뭐 여자로 하든 남자로 하든 어쨌든 의대 기간이 6년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문의까지 하고 뭐 인턴이 있고 이런 걸 다 하면은 어, 그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30몇 살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얘기니까 이렇게 전문직이어도 말이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정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지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지도가 높으면은 어느 직업이든 간에 돈을 버는 게 압도적으로 편해지거든요. 근데 평생 일해도 안 해도,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인데 말이죠. 사실 지금 은퇴해도 뭐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뭐 사람이 욕심도 있고, 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은퇴할 이유도 없죠. 요즘은 뭐 솔직히 미니진이랑 방시혁 그 일로 약간 정신없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뉴진스 자체를 오래 했으면 좋겠고요.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벌었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액수가 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애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사망 나이를 뭐 몇 살까지 잡았을 때 평생 동안 버는 돈을 생애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생애소득조차도 50억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평생 동안 20억, 30억 이 정도밖에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평생을 벌어야 되는 돈을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번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뉴진스 멤버 중에 뭐 초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졸, 고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졸이면 어떻고 고졸이면 어떠고 중졸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52억 정도면은 은행 이자가 3%라고 잡았을 때 근데 아마 VIP로 들어가서 3%도 아닐 거예요. 더 큰 이자가 있을 텐데 그냥 단순 이자 3%로 잡았을 때 세금 제외하고 2억 6천이거든요. 1년에 2억 6,395만 원인데 1년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순수익으로 2억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되냐는 거예요.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일을 해서 1억 벌고 2억 버는 사람은 많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어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일을 하는 거를. 근데 일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하더라? 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어, 자주 쓰는 말이 아니어서 갑자기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이 안 났는데, 불로소득만으로 2억을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 거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웬만큼 씀씀이가 크지 않는 이상 1년에 2억 6천만 원을 다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아이돌이라고 해도 그동안 이제 생활해 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도 충분히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학에 미련이 없더라도 중학교, 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투자를 하고 다들 아이돌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돌이 코인이라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거든요. 근데 오르면 1억 찬금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돌을 왜 하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래서 아이돌을 하지 않나 이렇게 길게 좀 얘기해봤어요.